자, 우리 제주고시 보자고요. 우리 고시를 치면 제주고시만 나올 거예요. 제주도에 저 삼신이 있는데 다 같이 양을라, 고을라, 부을라. 이게 삼신이 이게 한라산 북쪽 기슭 모흥렬에서 솟아나왔다. 그러면 이건 우리 토착성시죠. 순전히 이게 토착성시라고요. 그래서 상자 하나가 바다로 떠내려왔어. 그랬더니 그 속을 열어봤더니 미녀 3명이 있었어. 그럼 삼신하고 미녀 3명하고 맞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 속에 곡식의 씨앗도 있고 망아지, 송아지도 있었어. 그래서 삼신이 미녀 3명을 배필로 삼아서 이게 목축과 농사를 지어서 삶을 이어왔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 이 고을라가 제주고시 시조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관을 제주로 했다. 그래서 저희들 고시 하면은 제주고시 단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주 양시도 있습니다. 제주 부시도 있어요. 근데 고시는 제주고시만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곽시성이요. 곽시 그럴 것 같으면 역사적 인물 생각나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각제우. 그렇죠. 대표적으로요. 예. 현풍곽시, 선산곽시, 청주곽시, 해미곽시, 봉산곽시. 이렇게 곽시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5성시가 있는데, 이 5성시 빼놓고도 한 50여 번, 우리나라에서는 40대 성시 중에 들어가는 그런 성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주시하고 곽시하고 관계요. 이게요, 한라산 모흥렬에서 태어났다는 게 설화잖아. 이거 심하잖아, 이것도요. 그래서 제주고시가 그래도 유서가 있는 토착성시 중에 하나이다. 잘하시는 뭐죠? 높을고에다가 뛰어날 고가 있어요. 뛰어나게 높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죠? 이것은 요것만 하더라도 높을 고자입니다. 이게 서울경자 할 때도 이거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높은 성루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성곽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층 이상의 높은 건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각골문 같은 거 볼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뭐죠? 볏짚고 원고고. 그러면 볏짚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 이게 벼화잖아요. 벼화하고 높을 거예요. 이게 벼이삭을 나타내는 글자니까 벼이삭이 높이 패어 자란 그 볏짚이라는 거예요. 이게 볏짚이 제일 처음에 쏙하니 나올 때 농부들이 굉장히 기뻐하겠죠. 그래서 일의 맨 처음의 그 실마리를 나타낼 때 볏짚고로 쓰이는데, 우리가 한서 공우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한서에 공우전이라는 데 보면은 볏짚이 제일 처음 패어 나오는 것을 일의 실마리로 본 데서 일이 처음을 나타내는, 그를 제일 처음에 초잡음을 초고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그를 제일 처음에 초잡은 것을 초고라고 했을까? 처음 초자를 안 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풀이 자랄 때 조금씩 이렇게 자라서 크잖아요. 글도 자꾸 그것처럼 불어나가는 것이 아니냐. 벼화가 풀이니까 벼화하고 관계돼서 일의 실마리, 그것과 글의 초 잡는 것을
같이 봐서 초고라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들 원고라고 할 때는 이게 근원원이죠. 그래서 초고라든지 원고라고 할 때 이 글자가 쓰이더라. 여기 잘 아시는 뭐죠? 기름 고자죠. 그러면 요것은 높을 고자에다가 플러스 6다로 이게 다로는 6다리로라서 요게 고기 육이 합한 거라고요. 그러면 살갗에 높이 끼어 있는 비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열이라고 할 때 이 기름 고자 쓰는데 우리가 각골문 같은 거 볼 것 같으면은 이게 일찌감치 각골문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6다로로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기름 고자요. 이게 냄비 호자거든요. 그런데 이게 호경호로 쓰이는 것은 이렇게 가차된 거예요. 우리 어떤 냄비인고 하니 손잡이가 높은데 달린, 손잡이가 높이 달린 쇠로 만든 냄비라고요. 그럼 이런 솥다지요, 쉽게 생각해서. 그럼 저희들 가마솥 같은 경우는 옆으로 넓게 펼쳐져 있죠? 예. 자, 이게 호경이라는 얘기는 주나라 무왕이 처음 나라를 건국했을 때 이 호경을 수도로 잡았다고요. 그래서 이 호경이라고 할 때 저 호자에다가 서울경자를 써가지고 우리 남자 이름자에 호자 많이 쓰이죠. 그럴 때 쇠금자를 이게 금을 길신이나 용신으로 쓸 때 이 쇠금자를 쓸 수가 있어. 그런데 항렬자로 해가지고 저 호자를 쓰기로 하면은 봄에 태어난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저 호자 써야 되잖아요. 봄에 태어난 사람이 항렬자라고 저 생명체를 싹을 자르는 호자를 쓰면 되려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여기에 터럭호자요. 털호자라는 얘기지. 터럭호에다 붓호자예요. 붓. 그러면 이게 뭐하고 뭐가 합쳤어요? 높을 꼬에다가 털모자가 합한 거라고. 길고 높게 자란 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털로 붓을 만들었어. 자, 그래서 저희 예를 들어서 추호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가을 털이잖아요. 짐승의 털이 여름에는 땀이 많이 나야 되니까 그 털이 굵어야 돼요? 가늘어야 돼요? 굵은 털이 나야지. 듬성듬성 나야지. 그런데 이제 여름이 지나서 가을로 찬바람이 나기 시작이야. 그럼 털갈이를 하죠. 털갈이를 하면 가는 털이 나야 돼요? 굵은 털이 나야 돼요? 가는 털이 듬성듬성 나요? 촘촘히 나요? 촘촘히 나야 되잖아. 그래서 이게 가을 털이 가늘게 나온다는 얘기요. 그래서 추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작다는 뜻의 그 한자어로 쓰이잖아요. 추호도 용서를 안 해. 조금 더 용서 안 해.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부토자는 우리가 저 휘호대회 같은 거, 서해대회를 휘호대회라 그러죠? 그럴 때 휘자요. 이런 휘호대회 같은데. 요건 멧돼지 갈기 호자예요. 근데 호골 호자예요. 그럼 이게 뭐하고 뭐가 합쳤어요? 높을 거하고 돼지시가 합친 거라고. 그럼 여기서 돼지는 여기서 멧돼지 갈기호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멧돼지네요. 멧돼지가 성이 났어. 그러면 갈기를 있는 대로 세워요. 그 기상처럼 아주 호방한 호걸이라는 얘기거든. 남자가 이름자에 이 글자를 쓰면 그 에너지가 어떨라나요? 굉장히 강한 뜻이
저 사주가 강할 것 같으면 이런 한자도 호자를 쓸 수가 있겠다. 이거를 해자호라 그래요. 해자라고 하는 것은 저 성 주위에 둘러판 못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성 주위에 둘러판 못인데 왜 물이 아니고 흙이 들어가 있어? 흙을 파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자연적인 거예요, 인공적인 거예요? 이건 인공적인 거라고요. 그 인공적인 것이 이게 중국의 성들은 대부분 이 호자예요. 저 만리장성 빼놓고요. 중국의 성은 땅덩이가 넓어가지고 평야니까 허벌판이니까 흙으로 아래에 있는 흙으로 저 파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 그러면 그 주변에 이제 깊은 골이 생기잖아요. 거기다가 물을 가둬놓는 거예요. 이것이 대표적으로 중국의 성들은 대부분 이 해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호라든지 방공호라고 할 때 이 글자를 쓴다고요.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똑같은 호자 중에서도 이것도 해자호예요. 이거는요, 물이 원래 그 자리에 있어. 물이 있는 그 주변에다가 자연적인 것을 이용해 가지고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성들이 대부분 이게 인공적이 아니고 자연적인 이 높은 성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 호주라고 할 때, 뉴질랜드 호주라고 할 때 이 글자를 쓴다고. 이 글자 무슨 글자죠? 명주 호자죠? 명주는 흰색깔 나죠? 네. 희고 반짝반짝 빛나면서 고가의 흰 비단이라고요. 저희 요거 이름자에 굉장히 잘 쓸 수 있습니다. 요게 쑥호자야. 쑥이 어떻게 자랐어요? 높게 자란 쑥이라. 인지인쑥 같은 건 높이 자라요, 크게 자라요. 이게 울릴 효자라. 이게 쑥이 높게 자란 것처럼 입으로 큰 소리를 낸다는 뜻일까요? 효시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리는 화살이네요. 옛날에 전쟁을 할 때는요, 우는 화살을 쏴요. 이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라. 그때 이게 효시라고 하는 것이 우는 화살이라. 그런데 이 우는 화살이 어떻게 화살이 우는 거 하니, 울명자에다가 이게 화살촉이거든요. 화살촉족이라고 해서 명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무나 사슴의 뿔이나 구멍을 몇 개 낸다고요. 구멍을 내가지고 그거를 화살에다 달아요. 화살촉에 돼. 그래가지고 쏘면은 그 구멍을 통해서 바람 소리가 통과할 때 굉장히 높은 소리가 나게 됐어. 혹시 영화 같은 데서 못 보셨어요? 전쟁 시작할 때요, 이거 화살 쏘면 앵 하고 큰 소리를 내면서 날아간다고요. 이게 흉노족이 많이 사용했다 그래요. 그 여러 개를 쏘면 그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겠죠. 그래서 뻔히 아는 사실이지만 상대편 군사에게 말하자면 위압감을 준다. 그래서 흉노가 많이 그렇게 사용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효시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명적인데 이거를 적시라고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쟁을 시작할 때 먼저 우는 화살을 쐈다 그랬죠. 그래서 일의 맨 처음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이게 효시가 우는 화살인데 어떤 뜻으로 쓰이는 거 아니? 일의 맨 처음을 나타내는 뜻으로 쓰이더라. 제갈량할 때 쓰는 이게요, 밝을 양자라. 해량이라고 할 때 바다처럼 밝다. 뭐하고 뭐가 합쳤어요? 높을 거하고 사람이냐. 이게 어진 사람이니까. 그럼 뭐가 그렇게 높아요? 해양. 그렇죠. 해안이.
해안이 밝은 사람이요. 지혜가 높은 사람이 사물을 밝게 보죠. 그럼 해안이 높은 사람이 사물을 밝게 봐요. 그래서 이게 밝다는 뜻이요. 그래서 제갈량, 이거 사람 이름자 쓰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요 글자가 잘 아시는 뭐죠? 형통할 형자라. 그럼 뭐하고 뭐가 합쳤어요? 높을고에다가 마칠려. 이 마칠려는 왜 마친다는 뜻이 들어왔죠? 지금 이렇게 하면 아들 자죠? 아들이 두 손을 이렇게 딱 붙이고 머리부터 나와, 엄마 몸에서. 그래서 이게 팔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출산을 마쳤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 글자는 이게 왜 형통한 관이 높을고는 제사 음식을 높이 쌓고 제사를 정성껏 지내니 만사가 형통한다는 얘기거든. 정말입니다. 저 제사 잘 지내야 돼요. 정성껏이요. 그래서 저희들 원형이정 할 때 이 형자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원형이정이라는 관이 예를 들어서 김씨가 8획이라. 그러면 여기 7획짜리가 있고 여기 예를 들어서 9획짜리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가 여기 16획이죠. 이게 15획이요. 여기 17획이요. 이게 전체가 24획이요. 다시 원격, 형격, 이격, 정격, 초년, 중년, 말년 전체 10%, 10%, 10%, 70%. 그래서 이게 원형이정이 이렇게 쓰이는 거라고요. 요게 형통할 형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다 제사하고 관계되는 뜻이요. 자, 요거 뭐죠? 삶을 팽자요. 그러면 이게 제사 음식이라고요? 제사 음식을 불에 익히는 거요. 이 삶을 팽자에 사자성어 유명하게 쓰이는 거 있는데, 저 토끼가 죽으면은 토사구팽 있죠? 토끼가 죽어요. 그러면 이 구자 무슨 구자죠? 개구자요. 그 사냥터에서 사냥개가 토끼를 다 사냥을 했어. 그러면 이제 사냥개가 쓸모가 없어졌죠. 사냥개를 죽여가지고 삶아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 거 하니, 저 필요할 때는 아주 기묘하게 썼다가 쓸모가 없어지면은 고문짝 헌시짝 버리듯이 그냥 버려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저희들 토사구팽을 두 자로 하면 뭐가 되죠? 구팽이라 그래요. 개 삶아 먹는다고. 그런데 한 자로 하면 뭐라 그러는 게 팽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동사로는 팽한다 그러고 타동사로는 팽을 당한다 그러는 거고. 그래서 팽한다, 팽당한다는 말 저희들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사 음식 익히는 글자가 이게 삶을 팽자라고요. 이게요, 누릴향인데 제사하고 관계됐으니까 이게 제사향자라고요. 이게 형자하고 향자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누릴향이요. 그러면 제사 음식을 드리는 거니까 드릴향이요. 그럼 이게 뭐하고 뭐가 합쳤어요? 높을고하고 아들 자자요. 그럼 아까 높을고 제사 음식을 높이 쌓는다 그랬죠? 아들이 제사를 정성껏 지내니 복을 누린다 그 얘기요. 그래서 요게 복 누린다는 그 글자예요. 저 글자는 형자라든지 향자를 쓰면은 향자가 이름자에, 특히 남자 이름자에 이 형자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장남이 아니더라도 꼭 제사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은 꼭 그런 뜻으로 저 부모를 매신다거나 조상을 매시는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극정성하는 마음도 있어요. 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글자가 이게 각골문 보면 재밌는 것이 이게
뭐처럼 생겼어요? 성처럼. 비석처럼 생겼잖아요. 각골문에 이런 글자가 있다는 것은 일찌감치 조상을 매시는 그런 정신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잘 아시는 무슨 글자예요? 누구 속, 무엇 속, 어디 속. 사람일 때는 누구, 사물일 때는 무엇, 장소일 때는 어디. 그러면 이것은 무엇하고 무엇이 합쳤어요? 누릴 향에다가 플러스 뭐요? 이게 환자로도 쓰이지만 이게 잡을 극으로 쓰인다 그랬어요. 그럼 제사 음식을 잡는 거네요. 제사를 지낼 때 요번에 그 집전하는 제관이 누구인가라는 얘기. 그러면은 여기 아까 이 형자, 이 각골문이 이거 있으니까 여기에 손으로 잡는 거라 그랬죠? 손으로 잡으면 각골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있는데 손이 요렇게 해서 여기 지금 요렇게 하고 있는 양국이라고요. 이게 각골문이. 참 멋쟁이잖아요. 자, 요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이걸 숫자죠. 그럼 제사 음식을 어떻게 해요? 익히는 글자라고요. 그래서 저희 숙자 가지고 한자 어디 한번 만들어 보셔요? 숙성. 숙달. 아이들 후라이 해줄 때 계란 반숙. 근데 반만 익혔어. 요것은 글빵 숙자예요. 그럼 요거는 누구 숙자에다가, 글빵은 누구를 가르치는 장소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장소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터에 세운 글빵이라고요, 이게. 그러면 우리 숙당이라든지 숙사라든지 할 때 이 숙자를 써요. 그러면 요 숙자는 오행 목화토금수 중에서 무엇이 필요한 사람이 쓰면 좋겠어요? 토가 필요한 사람 괜찮습니다. 요거는 뭐예요? 맑을 순, 순박할 순. 요건 물수에다가 뭐를 도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저희 제사 지낼 때 맑은 물 쓰죠? 그렇게 맑은 물처럼 이게 순박하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맑을 순, 순박할 순. 우리 이거 그대로 순박이라고 씁니다. 순박이라고 할 때 순, 이때는 순박할 박자로 써 있는 거죠. 요거는 무엇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한자인가요? 죄금이. 이게 악기 이름 순자예요. 그러면 악기 이름 이 순자는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제기 때 쓰는 제기 때 쓰는 그릇처럼 새로 만든 타악기라는 얘기거든. 이 모양이 종처럼 생겼다 그거예요. 요게요, 관역준자예요. 그런데 저희들 이렇게 관역을 이런 관역만 생각하시지 말고, 관역을 세울 수 있는 곳에는 그 뒤가 허공일까요? 아니면 높은 언덕이 이렇게 있을까요? 높은 언덕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흙 쌓을 준자도 된다고요. 그랬을 때, 이럴 때는 이게 제사와 관계되는 제단이라고요. 흙을 높이 쌓은 이게 제단처럼 생긴 관역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글자예요? 예, 무토가 필요할 때. 무슨 글자죠? 도타올 돈자예요. 이게 제사 지낼 때 칠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스스로를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공경을 다 하는 마음. 요것도 똑같이 도타올 돈자야. 이게 돈 같이 도타올 돈자인데, 제사 지낼 때 마음이죠. 마음씀이 아주 지극하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만약에 이름자를 선택한다고 할 때는 여기 획수는 다 똑같아.
이획수나 다 똑같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름자를 이 돈자를 쓰느냐 이 돈자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 같은 돈이지만 차이가 있겠죠. 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은 위에 거 쓸 거예요, 아래 거 쓸까요? 아래 거. 위에 거 쓰고 싶은 사람 위에 거 쓰세요. 근데 나는 아래 거를 쓰고 싶어. 위에 거 대부분 쓰죠. 대부분 위에 걸 써요. 돈자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글자가 참 멋쟁이 글자라고 봐요. 이게 돈자가 이름자에 쓰이면 무조건 이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말하자면 이것이 우리가 배운 사람이 써야 될 글자 아닌가. 여기선 돈대 돈자요. 돈대라고 하는 건 재단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흙을 도탁게 쌓은 재단이라고요. 요게요, 해돋을 돈자요. 그러면 이게 병화죠. 요거는 무토가 필요할 때, 요거는 병화가 필요할 때. 해가 도탑게 떴어. 그러면 해가 매우 밝게 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똑같은 건데, 요거는 날이 있으니까 병화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정화잖아요. 이거 불빛 생활동이라. 그러니까 저것은 정화가 아주 그 열이 매우 도탑다. 정화의 열이 강하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게 큰 물결 돈자예요. 그럼 벌써 우리가 이게 도탑을 돈이니까 저 물결이 커가지고 도탑게 일렁거린다. 크게 일렁거린다. 그 얘기겠지. 그러면 이것은 병화 필요할 때, 이것은 정화 필요할 때, 이건 물수 필요할 때, 이건 무토 필요할 때. 그렇잖아요? 네. 자, 이제 곽시성입니다. 이게 성시곽자로 많이 쓰이는데 원래는 이게 밭가성이에요. 밭가성 광자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하니 이게 밭가성곽이 지범이 들어가도 똑같이 밭가성곽으로 쓰이는 거예요. 여기요. 집들이 엄청나게 많은 여기다가 성을 이렇게 쌓아요. 요 바깥에다가 성을 쌓는다고요. 그러면 이게 높이 쌓은 이 성이 마을을 보호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바깥에다 또 한 번 성을 또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곽이라 그래요. 여기 있는 고루업, 정말로 여기를 잘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높이 쌓은 성안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 바깥에다 또 한 번 한 겹 더 바깥성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에성이고 이것은 바깥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뭐라 그런다고요? 성곽이라 그런다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성곽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중국 여행 해보신 분들은 잘 알을 거예요. 저게 제법 많아요. 이 곽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도자의 자질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아주 계획이. 누구를 그렇게 잘 보호해요? 백성들을. 네. 요게 높을 교자입니다. 여기 큰 것이 이렇게 고부러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크다 높다 이 뜻이 들어와요. 거기다가 또 높을 꽃자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높고 높다는 얘기거든요. 나무가 높이 작아서 그 끝이 고부라진 모습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목이라고 할 때, 큰 키나무라고 할 때 이 교자가 쓰여요. 그럼 이게 들어가면 다 높다 이 뜻이 들어와. 이게 붙어서 할 교자예요. 교포, 교민, 동포를 할 때. 그러면 이 백성들이, 사람들이 어디에 붙어 산다고요? 큰 도회지에, 서울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큰 도회지에 붙어 살라 그런다고. 누구나 다 그런 쪽에서 살고 싶어 해요. 다 같이 다리교. 왜 다리예요? 아유, 나무로 물이나 이렇게 높게 걸쳐 놓은 이게 나무다리라고요. 요게요, 교만할 교자라. 어떻게 해서 교만하다 이 뜻이 들어와요?
말을 높이 타고 거들먹거리는 거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지. 요거 뭐예요? 아리따울겨, 예쁠겨. 아리따다 예쁘다. 여자가 키가 커요, 작아요? 제법 큰 모양이요. 이제 외모가 수려하겠지. 그러면은 이게 아리따워요. 그래서 애교 있다, 교태를 부린다 할 때 이거 써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바로 잡을 껴요. 이게 크게 구부러진 화살을 바로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도소라든지 교정 아니면 교정직이라든지 할 때 이 교자가 쓰여요. 여기다가요, 가마교자. 사람이 발을 걷는 것이 수레 역할을 해. 그러면 여기다가 뭘 붙이면은 가마교자가 되려나? 그렇죠. 수레거자 붙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마교자가 된 거야. 그런데 산길교, 아주 높이 있는 산길, 높은 곳에 있는 산길, 그러면 여기다 뭐 붙이면 돼? 그렇죠. 매산 놓으면 되는 거죠. 요걸 자, 요번에는 우리 메밀이 높은 지대 박토에서도 잘 자라는 메밀이 있어요. 그러면 메밀교 할 것 같으면 요 위에다 뭐 붙이면 될까? 그렇죠. 불초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불초 들어가면 이게 메밀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벼이삭이 높게 쏙하니 솟아나와. 그래서 벼펠교, 벼가 패어난다는 뜻인 벼펠교 하면 여기다가 뭐 넣으면 될까? 그렇죠. 벼화죠. 그럼 벼화 넣으면 벼가 폈다는 뜻은. 그러면 길게 늘어진 끈교. 그럼 끈교 하면 여기다 뭐 붙이면 될까? 실사요. 그러면 실사하면 이렇게 끈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단체를 이루는 공동생활을 하는 큰 저 구성체를 이루는 개미교자 하면은 여기다가 뭐 붙이면 될라? 그렇죠. 벌레충자. 그러면 이게 개미교자예요. 저희 생선죽에서 썩어도 준치라는 얘기가 있어요. 준치가 큰 만큼 맛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가시가 참 많아. 그런데 그래서 강준치교라는 이게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뭐 붙이면 되지? 물고기가 붙이면 되지. 그럼 이게 강준치교자예요. 그러면 꽁교가 있어. 꽁교. 이게 장기는 꽁지가 길죠. 그래서 꽁지가 긴 장기 뜻인 꽁. 그럼 뭐 들어가면 되겠다? 여기다 세조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 알 수 있는 것이 교를 음으로 해서는 100% 다 교로 나오지 다른 음이 절대 안 나온다는 이야기. 그러면 이제 저희 교는 이제 다 알으셨어요? 이게 무슨 교자라 그랬죠? 교만할게요. 그럼 우리가 교만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써요. 그럼 만자가 뒤에 오는 한자어 생각나시는 대로 어디 불러보세요. 교만, 또 무슨 만? 그렇죠. 거만. 또요. 그거 맞아요. 오만이요. 또요. 기만. 네? 기만한다. 속일 기자요. 우리 회사를 어떻게 경영한다? 방만한 경영이라고 할 때. 그 자기 스스로 너무 거만해. 자만이라 그러죠. 이게 가벼울 경자 써서 경만.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뭔가 이 만자에 있어요. 이 만자가 거만할 만자예요. 근데 이게 계열을 만들어요. 이게 무엇이 들어가서 그래요? 마음이. 그래서 만상불효심상이라는 말도 있고 우리 심주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것처럼 마음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것은 말 타고 거들먹거리는 마음. 이것은
저 사람이 살면서 예를 다하지 않는 그 무례한, 요것은 사람은 사람인데 요게 날출이거든. 밖에 나가서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거만할 오자거든요. 남의 말 안 들어. 요거는 남을 속이는 그 마음. 이것은 방만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대로 부풀려. 이제 이것처럼 이 만을 중심으로 해서 요것만 오는 거지, 이 뒤의 뜻은 거만하다 게으르다 이 뜻은 전혀 변함이 없는 거라. 그래서 그 중심 사상이 만자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게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 이거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게 만이 도대체 무슨 글자요? 요게 덮을며 겹쳐뒀고 또 한 번 겹쳐뒀는데 여기 눈목이라 눈을, 이게 눈목이고 손이요. 각골문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여기가 손이고 여기 손이요. 두 손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거라고. 그러면 눈을 예쁘게 화장하는 글자요. 그래서 이게 퍼질만 길게 끌만이거든. 저희 여기서 각골문에서 아까 누릴향 제사향에 비석이 있었죠? 네. 근데 각골문에서 눈 화장을 예쁘게 하는 것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죠. 그러면 그 원시 시대에도 무엇을 했다? 화장을 했다. 그러면 자기를 가꾸지 않는 여자는 여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퍼졌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글자들이 한자어로 쓰이는 거 보면 참 재미있더라고요. 어.